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때 하지 말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건 없다고 생각해요. 너 영어 못하면 너 나중에 굶어 죽어. 너 좋은 대학 못 가면 네 인생 망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없다. 저는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와 여행을 할 때 제가 권해드리는 건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기억 속에 그냥 그 여행은 아빠가 득달같이 화를 낸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때 하지 말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24년을 MBC PD로 일하다 52의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세계 일주 여행자로 살고 있는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걸 무척 두려워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이보다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만약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제일 좋은 건 도서관에 가서 어린이 자료실에 있는 영어 서가 코너에서 다양한 영어 책들 있잖아요. 그걸 소리내어서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평소에 기초 회화 같은 거 이렇게 아이에게 소리 읽어주고 여행지에 가서 영어로 말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거.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유창한 발음으로 쫙 장문의 고급진 영어를 구사하겠어?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저도 유창한 발음은 이제 안 나오거든요. 고급진 발음 안 돼요. 근데 여행 가서 우리가 돈을 쓸 때 영어는요 좀 못해도 상대편에서 잘 알아듣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가 보기에 엄마 아빠가 저렇게 엄마 아빠가 평소에 나한테 막 영어로 책 읽어주고 그러더니 외국 사람 만나서 막 영어로 얘기하네?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가 영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중학교 아이들 올라가고 나서 영어 포기자, 옛날엔 수포자, 수학 포기자들만 요즘 영어 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뭔가를 포기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엄마 아빠도 못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들이 조금이라도 기초회화 공부하면서 영어회화 실력을 늘려서 아이랑 같이 여행 다니면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영어를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그게 영어가 시험 과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 그리고 문법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 시험에서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마 아빠들이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의 영어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너 그래서 이번에 영어 시험 성적 얼마나 나왔어? 너 지난번 레이벌 테스트 얼마나 나왔어? 자, 이러면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부담이 커져요. 그러지 마시고 영어는 시험 과목이 아니라 사실은 문화를 즐기는 도구이자 의사소통의 수단이에요. 그냥 아이에게 영어책, 영어로 된 동화책 읽어주고 그리고 같이 집에서 넷플릭스 어린이 방송 들어가서 한 번 보는 거는 그냥 처음 볼 때는 한글 자막으로 보세요. 근데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두 번, 세 번 본다면 한 세 번째 정도는 아이가 이제 스토리를 다 아니까 영어 자막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쉬운 애니메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쉬운 대사들을 아이가 직접 즐기게 하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더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 아빠의 콤플렉스를 적어도 되물림하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어는 뜻만 통하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콩글리시를 두려워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잉글리시를 하기 위해서는 콩글리시부터 해야 돼요. 못하는 영어 가지고 단어 그냥 쪼개가지고 한두 마디 던져주고 상대가 알아듣고 여행 가서 이런 걸 몇 번 하잖아요. 여러분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뿐 아니라 아이도 보면서 저렇게도 소통할 수 있구나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는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입 밖에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도 영어 포기자가 되기 쉽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재를 가지고 와서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한 달 반 동안 그 영어 책 한 권을 외우게 하셨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어려웠고
하루에 한 과씩 외우는데 못 외우는 날은 매를 맞았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아버지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별로 관계가 그렇게 살갑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켰으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영어책 한 권 외워봤는 읽고 나서 아이에게 이걸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공부라는 건 내가 스스로 마음을 내어서 할 때 그 공부가 즐겁고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해야 잘할 수 있거든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냥 집안일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영어 문장 암송하고 하루 5문장, 3문장, 10문장 그냥 아이랑 산책하면서 아빠 혼자 그냥 중얼중얼 아빠 뭐해? 오늘 아침에 외운 기초 회화책 지금 외우고 있는 거야. 이런 정도의 시범을 보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사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는 영어 학습서라기보다는 그냥 제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쓴 거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을 때 그러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대 저에게는 취업을 위해서 해야 할 건 영어 공부인데 그럼 이 영어 공부를 가장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게 집에 있는 회화책 한 권을 그냥 매일 하루에 10분, 20분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외우는 거였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진도를 많이 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딱 5문장, 10문장만 소리 내어서 10분간 반복하면 하루에 5문장, 10문장은 외워지거든요. 이걸 꾸준히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위해서는 영어 잘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조기유학 가거나 커서 어학연수 가거나 이런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습관, 새로운 습관만 하나 만들면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책 썼고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는 사실 학습서보다는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영어 공부하고 나서 3가지 나와의 소통이 좋았는데 첫 번째, 자존감이 키워집니다. 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1년 반 동안 회화책 한 권을 외워서 이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게 자존감이고요. 나 무언가 못했는데 책에서 이걸 잘하는 방법, 비결을 배우고 책에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못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바꿨네. 난 이제 어떤 일이든 도전할 수 있겠어. 자신감이 생기고요. 무엇보다 내가 뭔가를 못하는 게 환경 탓이 아니라 나의 노력 여하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저는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영어를 회화를 문장을 외워서 암송을 해서 좀 더 잘하게 되잖아요. 내가 나를 좋아하고 자존감, 자신감, 책임감이 커질 겁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삶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이의 삶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걸 아이가 보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 거야 라고 생각하기를 희망하는 것뿐입니다. 챗GPT예요. 챗GPT 딱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살이면 그러면 챗GPT에서 아이들에게 이 기초 회화 아주 쉽게 단어들 짧게 쉬운 단어 기본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책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챗GPT가 추천한 어떤 영어 교재나 영어 스토리북, 그림책 같은 걸 아이에게 읽어줬을 때 아이가 버거워하잖아요. 챗GPT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네가 권한 이거는 읽었는데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건 어떤 게 있을까? 이거는 아이들이 약간 지겨워해. 엄마 이건 너무 재미없잖아. 내가 뭐 애기야? 라고 할 때 수준을 올리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챗GPT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추천 교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오늘 공부할 문장 책을 딱 펴고요.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들으면서 저는 소리 내어서 읽는 암송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러면 읽기, 듣기, 말하기가 동시에 되거든요. 쓰기는 그 다음 단계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외운 문장을 낮 시간, 짜투리 시간, 출근하는 도중에 또는 전철에서 다음 전철 기다리면서 짬날 때마다 한 번씩 불러서 다시 이제 외워보고요.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뉴 에디션 뒤에 30개 과를 적어놨거든요. 이 30개 과를 부록으로 제가 만들면서 교재를 아예 그냥 포함을 시켰는데 이 회화 교재를 여러분이 다 외우면
30분 정도는 책을 안 보고 혼자 걸어가면서 영어 문장을 소리내어서 술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제가 지금 한 석 달째 이거 외워보니까 지금 20과까지 제가 지금 외웠거든요. 자, 그러면 기초 회화는 어디 가서도 겁 안 먹고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즐기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내가 원어민 회화 수업을 듣고 싶으면 문화센터에서 회화 수업을 신청해서 들어도 좋고요. 또는 여행 가서 영어로 진행하는 데이투어 가서 외국인들과 만나서 사귀어도 좋고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몇 번이고 반복 시청하면서 그 대사를 따라해봐도 좋고요. 자, 중요한 건 이런 활동들을 하기 전에 문화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기 전에 먼저 기초 회화 암송이라는 단계를 한번 거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짓궂은 답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가 엄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에 무슨 영어 공부를 해요. 나 영어 공부 안 하고도 업무상 쓰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봐봐 통역 번역 잘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아이에게는 그렇구나 알았어 라고 하고 물러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억지로 시킨다고 절대 아이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는 있어요. 자동차가 나오고 오토바이가 나왔다고 우리 걸음마 아이들한테 안 가르치나요? 저는 오히려 킥보드 나오고 이동이 너무너무 편해진 시대에 오히려 달리기 하는 사람, 러닝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들 각광받고 있잖아요. 저는 아무도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인공지능이 다 통역 번역을 대신해 주는 시대에 영어를 하는 사람, 성실하게 혼자서 회화책을 암송해서 영어를 공부한 사람, 그 사람의 가치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설득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꼰대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면 하는 거고, 아이의 삶은 저는 아이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이의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저는 지장 없는 시대가 올 거고, 그게 인공지능이 가져온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초등생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중학교 이후가 되잖아요. 엄마 아빠랑 다니는 거 싫어해요.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어 하지.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대학 입시라든지 먹고 살 걱정에 아이가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린 초등학교 때 뭘 해주면 좋으느냐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추억은 언제 생기냐면 똑같은 행동을 늘 일상에서 반복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추억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공간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일을 하면서 낯선 시간을 보낼 때, 공간, 시간, 인간, 이 삼간이 다 달라지는 게 여행이잖아요. 낯선 사람들 만나고 낯선 공간에 가서 낯선 음식 먹고 낯선 일을 해보게 되니까. 근데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게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약간 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들은 어떤 게 있냐면 아직 어리니까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엄마 아빠랑 뭔가 재미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럴 때 재미난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여행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엄마 아빠랑은. 그래서 아이의 기회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이와 여행을 할 때 제가 권해드리는 건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겁니다. 이를테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내어서 가는데 거기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로마도 보고 나폴리도 보고 피렌체도 다 보고, 그러면은 막 매일매일 한 군데 보고 다시 이동하고 한 군데 이러면 아이가 지칠 수 있고요. 저는 초등학교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적어도 3박 4일은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도시에서 3박 4일을 보낸다는 건 첫째 날 마지막 날 이동에 쓰더라도 이틀은 온전하게 시간이 남잖아요. 자, 이틀을 온전하게 숙소에서 계속 보낼 수 있으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같이 다녀요. 점심 먹고 나면 아이들이 지칠 겁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쉴 수가 있어요. 잠깐 낮잠 좀 자든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뭐 스마트폰 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조금 즐기면서 쉬다가 약간 재충전하고 오후 3시, 4시쯤 다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도시를 옮겨간다는 건 뭐냐면 11시 이전에 체크아웃 시간 지켜야 되고요. 오후 3시, 4시 이후에 체크인해야 되고, 그러면 중간에 그 이동하느라 짐 들고 다니라고 아이들 챙기기도 어렵고 아이도 많이 피곤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도시를 한꺼번에 보겠다라는 욕심은 좀 내려놓고 조금 한 곳에서 오래 머무는 여행을 아이들과 여행을 할 때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큰딸 초등학교 6학년 때 라오스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라오스에 가면 방비행이라는 곳에 가면 강줄기를 타고 이렇게 타이어 하나 타고 이렇게 물 둥둥 떠내려가면서 마치 와일드 리버인데 야생 정글 버전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에 간 이유가 오로지 그걸 하기 위해서 갔는데, 딸에 나가자 그러니까 아빠 나는 그냥 오늘 호텔방에서 쉴래. 알았어. 걔는 그냥 쉬게 해줘요. 그리고 나 혼자는. 근데 아빠는 예약한 게 있으니까 아빠는 갔다 올게. 걔가 왜 호텔방에서 쉴려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스마트폰에 너가 뭔가를 좀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죠. 괜찮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내가 찍은 영상 보여주고 내가 찍은 사진 보여주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게 되게 재밌었어 얘기를 해주고, 뭐라 그러느냐, 너 내 말 안 듣고 안 갔으니까 놈시키 너는 얼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빠가 너무 좋아서 얘기하는데 너 나중에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어른 되고 난 다음에 네가 다시 여기로 오면 그때 한번 해봐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여행이건 일상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건 없다고 생각해요. 너 영어 못하면 너 나중에 굶어 죽어. 너 좋은 대학 못 가면 네 인생 망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없다. 저는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온 가족이 같이 다녀야 할 필요는 없다. 아이의 안전은 확보를 해야겠죠.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아이의 개인 시간도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 나는 그냥 안 갈래. 런던까지 와서 대형 박물관을 안 본다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지금 비행기 값을 얼마를 몇백만 원 들여서 왔는데 너 이게 지금, 근데 나 가기 싫어 라고 할 때, 알았어. 그러면 그냥 너는 쉬고, 그러면 아빠 금방 갔다 올게. 그러면 아빠는 대형 박물관 안 보고 요 앞에 잠깐만 그냥 산책만 하고 올게. 그냥 숙소에서 기다려. 점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하셔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기억 속에 그냥 그 여행은 아빠가 런던까지 가서 런던에서 나 전날 막 여기저기 막 피카딜리 서커스니 뭐니 뭐 버킹엄을 내 끌고 다니다가 이틀인가 4일 동안 내가 이 시차도 적응 못한 상황에서 낮밤 밖에서 피곤해 쩔어서 아빠 나 좀 오늘은 쉴래요 라고 했더니 아빠가 득달같이 화를 낸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쉬겠다고 할 때 알았어 라고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왜냐, 화를 낸다고 좋아지는 것도 없고요. 화를 낸다고 아이가 알았어 가 하고 가잖아요. 자, 여러분은 아싸 그래도 내가 이제 얘를 끌고 와서 그래도 좋은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얘는 여러분이랑 여행 안 가요. 저는 요즘 최고의 여행 가이드는 챗GPT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디든 여행 가서 라오스 내가 만약 이제 시판돈 지역을 만약 여행한다, 챗GPT한테 물어봐요. 오늘 내가 오전에 3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이 섬을 돈다면 어디로 가? 다 알려주거든요. 저는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이 5월 중순이야. 날이 많이 좋고, 근데 5월 중순에 서울 시내에서 어디에 가면 좋을까? 그러면 챗GPT가 축제라든지 뭐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곳들, 도서관도 좋고 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챗GPT를 여러분들이 여행 가이드처럼 활용하고, 그리고 이때 검색어를 넣는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아이가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집에서 출발해서 도착했는데 대중교통 1시간, 그리고 가서 2시, 3시간 동안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라는 책에서도 썼는데, 저도 원래 한때 꿈은 파이어족이었거든요. 근데 파이어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6년 전에 MBC 그만두고 나와서 하는 생각은 뭐냐면 Retire Early가 꿈은 아니구나. 어쩌면 Never Retire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50 이후에는 재정적 자유는 얻은 상태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저는 우리의 노후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아니 일을 왜 그만둬요? 저는 사실 제가 책 쓰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매년 200권의 책을 읽는 독서 광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매년 한 권씩 책 쓰는 거 좋고, 그리고 저 원래 세바시라든지 뭐 유퀴즈라든지 이런 그 강연 프로그램 보고 듣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내가 거기에 나갈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저는 꿈이어야지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조금 나중에 놀아보세요.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실컷 놀긴 놀았는데 살짝 지겹더라고요. 저는 원래 40대 MBC PD로 일하다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사표 내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회사 때려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례길을 걷는 대신에 서울 둘레길을 주말마다 걸었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부러워하는 것도 좋은데요. 물론 그 부러움이 여러분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내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어떤 에너지가 된다면 좋은데, 부러워하는데 그치지 말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전거 타고 한강부터 한번 나가볼까? 한강 나간 김에 그러면 여주까지 한번 가볼까? 간 김에 그러면 충주까지 가볼까?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를 해볼까? 저는요,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캐대언 이후로 한국에 여행 오는 시대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먼저 즐기고 그런 다음에 여유가 되면 나이 들어서 자산 관리, 건강 관리 잘해서 나이 50, 60 이후에 해외여행 다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30대, 40대 때 막 여행 다니시잖아요. 그때 모을 수 있는 돈을 못 모으고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일에는 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기꺼이 탐험을 떠날 줄 아는 여유, 그게 제가 지금 AI 시대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바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도 너무나 급변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어떤 기술이 나오고 어떤 기계,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또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미지의 세계, 내가 모르는 것도 기꺼이 탐험하듯이 즐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기를 수 있는 두 가지 활동이 있어요. 하나는 독서, 하나는 여행.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양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초등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기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만약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면 참 어려운 일이고, 저는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모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즉, 제가 아까 아이가 하기 싫어한다면 굳이 영어 공부 시키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시키려는 과정에서 아이와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 아이도 힘들어지지만 내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인데 가급적이면 마음 편하게,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AI가 활약하는 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예상 불가거든요.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라리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미지의 세계를 기꺼이 즐겁게 탐험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즐겁게 바라보고 좋아하는 일 찾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